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공판정의 심리 부분이죠. 이 공판정의 심리 부분은 공판정의 구조라는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뭐 정리할 것도 없지만, 그다음에 공판정에 누군가는 반드시 출석이 되어야 됩니다. 참석 내지 출석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골석 재판이라 부르고요. 특히 피고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골석 재판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거 A급입니다. 우리 시험에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공판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하죠. 재판장님이. 그래서 법정 경찰권, 또 수능지휘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전문심리위원이라는 이런 개념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보면 되고요. 골석재판 쪽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공판정의 구성이라는 부분, 구조라는 부분을 보는데 이미 그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954면에 있던 그림 기억나죠? 그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걸 접근하면 됩니다. 특히 275조 사망에 그 그림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을 보시면 523면에 있죠. 검사의 좌석과 그다음에 피고인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있고요. 그다음에 법대 정면에는 증인석이 있고, 여기 단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피고인 신문할 때는 증인석에 피고인을 배치시킨다. 자, 이거 제 사망은 옆으로 954면 그림이라고 적어주시고 954면의 그림으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대체해서 요 사망을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넘기지 마시고요. 1항 봤더니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항 봤더니 판사, 검사, 법원 사무관 등, 자, 이런 사람들이 출석하여 개정을 하게 됩니다. 판사, 검사, 법원 사무관 등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우리 법원 사무관 등 우리는 조서 작성 등을 위해서, 판사님 출석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검사석이 비어 있는 채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 피고인, 자, 피고인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276조 이렇게 적으시고, 좀 더 피고인 바로 나올 거고요. 276조에서 바로 나올 거고 피고인도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은 이렇게 세모를 쳐주시면 됩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게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은 일단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출석을 요하게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옮기면 여기 법대가 있고 법관님이라고 할게요. 판사님, 이쪽에 공판검사, 그다음에 이쪽에 피고인, 변호인은 이렇게 세모를 쳐봅니다. 굳이 제가 이게 쓴 이유는 이 상태에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검사석이 있죠. 요거 때로는 여기에 비어 있는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주목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건 여기입니다. 여기에 골석재판,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암기할 건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뒤로 넘길 건 뒤로 넘기되 여기서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고요. 변호인은 제가 세모 쳤죠. 여기에 단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변호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판사님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는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해 두시고, 그러면 그려놨었죠 지난번에 기본 이론 시간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피고인 쪽을 먼저 찾아볼게요. 피고인도 출석을 요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 쪽을 먼저 보면 276조 여기 있습니다. 525면에 있죠. 525면 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피고인도 출석을 반드시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275조 제2항과 연결하면 판사님, 검사님,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님, 그다음에 피고인 출석을 해야 됩니다. 변호인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몇 가지 판례들을 정리하고 갈게요. 사망에서 화살표 뽑아서 판례로 연결해 봅니다.
이 판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사망에서 쭉 빼가지고 합니다. 연결시켜가요. 앞뒤로 본문 내용은 다 읽지 마시고 본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거 다 버리기로 약속했죠. 이 공판정의 자석 배치에 관한 이거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인 저부 위원 아닙니다. 합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판정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법관님, 그다음에 검사님, 그다음에 변호인, 그다음에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만 혼자 푸승으로 묻거나 수갑을 채우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다만 예외가 있다. 다만 여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이때는 예외로 합니다. 구속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골석 재판 쪽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골석 재판 쪽 이 그림을 먼저 크게 그리시고요. 소송법 내지 절차법은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봅니다. 검사 쪽부터 갑니다. 검사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판검사가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공판검사의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검사가 첫 번째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일단 화살표로 그 밑에 판례로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판결만을 선고할 때 이때는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이른바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혹시나 다 지난번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표기가 돼 있어갖고 졸리지는 않으신지요? 졸리시면 안 됩니다. 자 표기했다 하더라도 잘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대목 여기 밑에 판례로 내려가 봅니다. 이때 2회라는 것이 연속적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텐데 여기 2번 판례부터 2회 이상 이거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이거 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옆으로 쓰시면 피고인과 다름 피고인 부분 피고인과 다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피고인과 다르면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 판례는 이거 조문 그대로입니다. 공판결의 통지를 2회에 받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석 없이 개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278조라는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피고인 쪽으로 갑니다. 이 피고인 쪽은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가야 됩니다. 워낙 우리 법원직 시험에 우리 시험에 특히나 많이 나왔던 대목이라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골석재판 여기 요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은 276조를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봤더니 여기에 피고인이 공판결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개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 출석을 반드시 요한다는 대목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 아까 표기해드렸고요. 한 발 더 나갔어요. 공판정에 들어오면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판정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재정 의무라 불러요. 밑에 있는 조항 있죠. 재정 의무. 그래서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281조에 있죠. 재정 의무라 부르고요. 이 법정 근처권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요. 만약에 if 무단 퇴정하면 허가 없이 퇴정했다고요. 자 무단 퇴정하면 528면 적어요. 528면 무단 퇴정하면 528면으로 갑니다. 528면 잠깐만 갔다 올게요. 거기 330조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로 갑니다. 무단 퇴정하면 528면 330조. 여기 봤더니 허가 없이 퇴정했습니다. 무단 퇴정에 이게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무단 퇴정하고 연결시켜 놓고요. 허가 없이 퇴정하면 이때는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즉 골석 재판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동시에 증거 동의도 의제를 합니다. 좀 이따 볼봐야지. 그래서 330조와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28면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재정 의무가 있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재정 의무가 있다. 이 재정 의무가 있는데
허가 없이 퇴정하면 이와 같이 골석 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 동의에 의제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입힌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골석 재판을 이제 바라봅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526면에 277조 들어가기 전에 525면에 그 전 페이지에 자, 이 두음자를 적어 놓으시고 이 두음자는 오늘 중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굵직한 두음자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암기하시고요. 또 독특한 놈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암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적어놨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골석 재판 사유가 있는데 이걸 총정리해 보면 이렇더라 이겁니다. 유증받은 허약한 법무사 상경하면 즉시 제일 먼저 퇴출당한다. 즉시 제일 먼저 퇴출당한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게 좋죠. 유증받은 허약한 법무사 이영민은 아닙니다. 상경하면 즉시 퇴출당한다. 그래서 퇴출당하면 이 법무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정 없이 소고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별표를 몇 개 쳐드릴 텐데 이 별표 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디테일 내용까지 오늘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하여 허가한 사건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상고시면 간단하지만 그다음에 무단퇴정 방금 전에 봤던 무단퇴정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 다 그다음에 항소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항소구입니다. 이거 두 개, 세 개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불씨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 큰 틀을 딱 잡는 겁니다. 자, 잡았다면 다시 이제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힐끗 보시고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가를 계속 위치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부터 갑니다. 유리한 재판이 여러분들 거기 밑에 525면의 맨 밑에 제목이 있죠. 유리한 재판의 유에다 한번 잘 표기해 주시고 동그라미 딱 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277조가 있습니다. 유리한 재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일단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대목,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대리인을 대신 출석해 할 수 있다는 거. 대리인에서 이렇게 잘 빼요. 화살표 이렇게 한참 돌려야 될 게 아마 안 돌리면 좀 복잡해질게요. 크게 넉넉하게 공간 잡고 이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을 출석할 때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토록 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토록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을 출석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리한 재판을 먼저 보잖아요. 유리한 재판일 때는 피고인이 굳이 출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유리한 재판이라 해서 무죄 판결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유입니다. 이유. 공소계약과 면소 이 두 가지만. 유리한 재판의 유라고 쓰시고 유리한 재판은 공소계약 면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유리한 재판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무죄는 안 들어갑니다. 공소계약과 면소라는 형식재판만 들어가고 있죠. 저 재판을 때릴 때는 굳이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06조인데 이 조항의 완성은 이제 뒤에서 다 완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봤더니 뭐 공판 절차 정지와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 이제 뒤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정지해야 된다. 일단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의 내용이고요. 빈출되었던 내용이 있고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진정한 또라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질병과 사물변별 능력이 없다. 심신상실이라는 겁니다. 심신상실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때려 박을 텐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거를 언급하냐면 여기서도 골석 재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걸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요 사항 있죠.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이럴 때는 출정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277조를 다시 올라가서 이 유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책이 더러워진다고요? 책은 더러울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비례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재판,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면소와 공소기각만 들어가 있으나 심신상실 사건은 여기 보면 면소와 공소기각 외에 무죄나 형면죄가 더 들어가 있죠. 이런 점에 좀 디테일한 차이가 있고요.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디테일한 차이를 냅니다. 근데 지금은 요 디테일까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별표 쳐드린 쪽만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를 했고요. 아래 위로 본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 있죠. 증. 그 526면에 증. 증거조사 기일이 있죠. 증. 증은 이 160 거의 3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이 조항이 있죠. 163조. 163조를 왜 갑자기 이쪽에 인용하냐면 형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는 아무래도 증인신문일 겁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증인신문일 겁니다. 그래서 증인신문할 때 참여권을 보장해서 즉 특히 피고인 쪽에 참여권을 보장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반박성 내용이 있다면 반박해 보시오라는 차원에서. 근데 피고인이요, 단서 보았더니 여기 이양 단서, 피고인이 나 참여하지 않겠소이다, 참여하지 않겠소이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반박할 내용이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증인신문 하시오. 그러면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는데 뭐 이때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여 없이 가는 겁니다. 참여 없이 가는 거니까 이게 골석 재판을 행하는 셈이 됩니다. 피고인 자리에 비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뭐 할 말이 없다는데 뭐 안 나온다는데 뭘, 그래서 안 나온다는데 뭐, 그래서 골석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참여 없이 진행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골석 재판이 진행되고요. 여기 보면 이단은 참여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신문 쪽에 나와 있는 조항이지만 조금 넓히면 증거조사로 넓힐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석 재판을 진행하는 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받은 허약한, 여기 있죠. 허는 별표 쳐져 있습니다. 허는 별표 쳐져 있고요. 277조 3호에 있습니다. 277 3호. 3호. 자, 이미 뭐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겠지만 요거 별표는 오늘 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때려 박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있죠. 그래서 허가한 사건 이렇게 한번 표기해 주시고, 근데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한 사건 아무거나 다 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좀 더 비교적 가벼운 사건. 그래서 보았더니 1번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의 벌금. 초과되는 이유는 500만 원 이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1호. 1호를 우리가 경미 사건에 부르죠. 3호는 허에 두 문자가 있는 거고 얘는 경미 사건에 500만 원 이하가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 허가라는 이러한 번거로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골석 재판하는 것은 500만 원 초과일 때만. 알겠죠? 초과입니다. 이상도 아니고요. 초과. 그 다음에 뒤에 3번 구류. 이럴 때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권리보호함에 크게 뭐 지장이 없다 해서 허가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뒤에 보면 이것도 가려야 됩니다. 다시 기억 리온할게요. 기억. 인정신문 절차는 반드시. 그 다음에 판결 선고할 때는 반드시.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아무리 불출석 허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 절차라든가 또는 판결 선고하는 길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 조항 오늘 중으로 때려 박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칙 박스를 조금 더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래 위로 본문 내용 다 버리는 게요. 우리 약속했죠. 버리는 거 약속했고요. 불출석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공판일에 출석해서 구술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구술 서면. 그다음에 법원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봐요. 허가를 한 경우에도 뒤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라는 대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원이 허가했다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강하게 관여를 하게 되는 대목이 있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귀찮아갖고요. 민법은 제가 다 1번, 2번 달아놨어요. 1번 달고 다 달아놓은 건 아니더라도 복잡한 것들만. 그다음에 그 PDF 파일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색칠하는 기능이 있더만요. 다 거기 색칠하기 때문에 딱 화면 보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설명 위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서 잘 표기하실 수 있도록. 알겠죠? 근데 평소 보면 상대적으로 판례가 적어서 일일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민법은 판례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걸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편의를 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지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불주소 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한 사건을 받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약 있죠, 약. 약은 별거 아닙니다. 277조로 들어갈게요. 277조 4호입니다. 요거는 허접하게 가도 됩니다. 453조 1항에 따라서 약식이라는 뜻이에요. 약식 명령에 따라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오기 귀찮으니까 이것도 한번 미리 보고 갈게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있죠. 요거는 경미사건. 경이라고 쓰시면 돼요. 경. 그래서 277조는요. 1호는 경, 2호는 유, 3호는 허, 4호는 약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허약까지 했고, 그다음에 법, 허약한 법무사에서 법은 법인이에요. 법인. 자, 27조를 제가 붙였죠. 105면 가면 105면 설마 1권을 가지고 오지 않은 분이 안 계시겠죠? 자, 105면 가면 27조가 있습니다. 27조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를 했던 조항입니다만 여기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소송인을 대표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가 나선다. 뭐라고요?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고요? 그러면 각자 대표죠. 각자 대표 한다. 이런 대목들 기억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대표자가 대표한다. 여기다가 527면을 적고요. 527면을 적으시고 자, 돌아갑니다. 좀 한 번 더 올 텐데 좀 이따고요. 돌아갑니다. 보면 이제 여기에 276조고 본문에 이제 법인의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이라는데 거기에 딱 동그라미 잘 표기해 놓고요. 자, 법인의 경우인데 276조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276조는 왼쪽 페이지에 있죠. 527면에 있죠. 526면에 있나요? 276조. 525면에 있나요? 자, 단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대리인을 출석케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자가 안 나오고 대리인을 대신 출석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작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대표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대목이므로 골석 재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527면 오셔갖고요. 그 본문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법인의 경우 있죠? 법인의 경우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약한 법 했고, 무. 자, 무는 의사무능력자입니다. 의사무능력자 있죠? 그 무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제목에 두 문자 맞추는 겁니다. 무. 527면 무 있죠? 의사무능력자 무. 자, 여기에 한 번 더 갑니다. 107면 적으시고요. 107면을 먼저 갔다 옵니다. 107면. 26조가 있는데 말이죠. 의사무능력자일 때 이 또라이들이 있죠. 저 같은 또라이들의 경우에는 의사능력 전문 때는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 대리 대리해야지 그 또라이들에게 수능 진행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게 된다면 정작 그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셈이 되잖아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보다는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환경이 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면 여기로부터 이제 이 골석 재판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28조는 뒤에서 할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다시 527면 들어올게요. 527면 적으시고 들어오는 게 좋겠고요. 527면 들어왔더니 이제 그 법 있죠. 법무 있죠. 무. 의사무능력자는 누가 출석한다고요? 네, 법정 대리인 대신 출석한다고요. 그러면 정작 본인은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고심 있죠. 자, 여기 힐끗 봅니다. 상고심은 별표 쳐져 있죠. 상고심에 별표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최종심으로서 얘는 법률심이죠. 법률심.
최종심으로 법률심, 자, 여러분들 855면을 줬고요. 그 상고심에 855면을 줬고요. 855면 달려가자고요. 상고심은 법률적 판단만 하는 법률심이라는 거 알죠? 이미 배웠죠? 따라서 전문가들만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자고요. 어차피 사실 판단을 적나라하게 하는 신급이 아니므로 피고인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짝에서 검사, 저쪽엔 변호인만 나오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 제가 386조와 387조를 띄워놨죠. 어차피 봐야 될 대목이니까 보고 갈게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만. 원래 1심과 2심은 변호사 아닌 자도 선임할 수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3심은 안 됩니다. 법률적 판단만 하는 신급이니까 변호사 아닌 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또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에서 변론하지 못합니다. 피고인도 변론 못해요. 피고인도 변론을 못합니다. 들어봤자 그냥 꼬다로운 보리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있죠. 피고인을 변론하지 못하므로 피고인 소환이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잘 동그라미 쳐 주셔야 됩니다. 피고인 소환이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이죠? 골석 재판을 하는 셈이 됩니다. 855면에 있어. 855면에 그 골석 재판을 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527면 적죠. 527면 적어놓고요. 자, 이 조항은 요 밑에 또 있죠. 상고심에는 피고인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별표를 친 이유는 소환을 아예 요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상고심은 단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에 그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소환도 안 합니다. 소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만 하는 법률심이므로 피고인 아예 소환 없이 갑니다. 물론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만. 자, 그리고 넘어올게요. 그러니까 상고심, 그래서 상고심에 제가 별표를 친 겁니다. 상고심은 단순하게 출석을 요하지 않음에 그치지 않고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두 문자를 자꾸 맞춰야 됩니다. 상, 경은 방금 전에 했죠. 277조 1호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과료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즉은 그냥 좀 허접하게 다뤄도 됩니다. 즉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즉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즉에 528면 즉이 있죠. 즉에 동그라미 땅 쳐놓고 옆으로 933면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즉 933면 적으시고 적어 들어가자. 933면에 이제 즉결 심판 절차가 나오죠. 자, 피고인의 출석이라는 대목입니다. 피고인 출석이라는 대목을 찾아보세요. 피고인 출석. 또는 4번에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죠? 즉결 심판 절차는 그 대상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이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는 말이죠. 아까 277조 1호의 경미 사건에 500만 원 이하에 포함되죠. 20만 원 이하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벌금과 과료, 벌금 또는 과료 있죠. 벌금, 과료는 아까 277조 1호에 나왔던 경미 사건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경미 사건의 골석 재판. 또 하나가 있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구류 있죠. 구류. 근데 구류는 아까 있죠. 277조 3호 기억나요? 불출석 허가 신청, 허가한 사건, 거기에 구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류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에 보면 구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류 어디 있어요? 이거 구류. 하다 구류는 허가를 받아야 돼. 구류. 아, 짜증나네. 쓰면 구류. 자, 구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골석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 여기 허가한 때는 이게 있죠. 허가 이제 구류는 이렇게 허가한 때만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는 허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골석 재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구류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 즉까지 했죠.
즉시 제일 먼저 퇴출당한다. 좀 복잡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걸어야 될 길입니다. 험난해도 걸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재심 있죠. 자, 재심은 거기다 재심 그 제목에 그 두 문자 잘 표기해 놓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889면을 적어요. 889면. 889면 적고요. 889면에 438조로 갑니다. 889면에 438조. 자, 제가 지금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재심은 명예회복이라는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중죄인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진범이 따로 나타나면 내 누명은 벗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십 년이 가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나의 누명은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회복이라는 데 재심의 본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 피고인이 형 확정을 받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재심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38조에 나머지 놔두고 여기 이겁니다. 제2항 봤더니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장애를 위하여 이렇게 재심이 제기될 때가 있습니다. 명예회복이니까. 그러면 피고인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뒤에 그 유족들이 재심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피고인 수석은 당연히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사망에 봤더니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사망했는데 어떻게 출정해요? 여기다가 528면을 적으시면 됩니다. 528면에 골석 재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두 문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돌아오면서 유증받은 허약한 법무사 상경하면 즉시 제일 먼저 퇴출당한다. 제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올게요. 퇴죠. 퇴출당해서 그래서 이제 퇴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겁니다. 330조 보여드렸었죠. 자, 이 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한 10년 전에 나온 바 있는데 2010년도인가 때 나온 바 있는데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정리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무게감이 좀 달라요. 무단퇴정은요. 지가 삐져서 나간 겁니다.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뭔가 제재를 가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굉장히 아마 무겁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바로 밑에 화살표 뽑으세요. 그 밑에 .1로 화살표 뽑아요. .1로 딱 뽑으면 거기에 .1 있죠. 바로 골석 재판을 함과 동시에 증거 동의까지 의제를 시켜버립니다. 그 패러그래프의 맨 끝에 보면 증거 동의까지 의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증거 동의 의제한다는 건 엄청난 불이익을 입히는 거잖아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놈을 증거로 사용해버리는 거니까 피고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입혀지는 거죠. 이건 방어권의 포기, 방어권의 남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퇴정명령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퇴정명령에서는 화살표 뽑아서 .2로 뽑아요. .2로 뽑고요. 퇴정명령은 어쩌다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퇴정명령을 받았다 해서 이런 경우까지 증거 동의 의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퇴정명령은 증거 동의를 의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목이 출제가 되었다고요. 우리 시험이 보통 조문 판례요. 거의 100% 조문과 판례로 구성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때 이례적으로 해석론을 이렇게 해석론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정답으로 이거를.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 나오면 틀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잡는다고 막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잡듯이 다 잡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기출된 거는 잡고 가야 됩니다. 기출된 걸 잡고 간다는 의미에서 그걸 잡아놓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문 판례가 아닌 학문적인 어떤 탐구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나만 틀리는 거 아닙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냥 틀려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건 경쟁에서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헌법이 올해 좀 어렵게 나왔죠. 어렵게 나온다는 게 보다는 생소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죠. 기본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뒤지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틀리는 겁니다.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법 과목이 타격을 받아서 그걸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들 민법을 왜 60점 맞았습니까? 민소법을 왜 60점 맞았습니까? 그렇게 쉬웠던 걸. 그 이유는 거기에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타격받지 말라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편하게 생각하시고 패스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모르면 웃으면서 패스하라고요. 패스하는 길이 곧 합격과 연결됩니다. 꼭 그런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헌법 17분, 국어 25분, 영어 35분, 국사 17분. 암기됐어요 벌써? 2교시 민법 35분 최대 맥시멈, 형사법 17분, 그다음에 형법 20분, 그다음에 민소법 20분에서 25분 이런 컷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킹 시간도 뺄 수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갈게요. 여기 그래서 퇴정명령과 무단퇴정을 구별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걸 한다.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그 대목인데, 단지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비어 있는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피고인이 어쩌다가 출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어제 저한테 오늘 꼭 나온다고 두 분이 그렇게 카톡으로 막 장문의 글까지 보내고 막 오늘 안 나오면 저는 짐승입니다. 짐승 돼버렸네? 두 분한테 이제 짐승이라고 부를게요. 한 분은 소, 하나는 말 이렇게 부를까요? 여하튼 내일은 나오실 겁니다. 믿습니다. 여하튼 이게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골속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4가지 경우에만 골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2회 연속 불출석 이라는 거 아시겠고, 그다음에 정식 재판,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2회 연속 불출석, 그다음에 소처법상 소재불명일 때 6개월 기다렸다가 골속 재판, 그다음에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자, 요 4가지인데 4가지에서 요 별표 친 거는 오늘 중으로 때려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부터 가자고요. 529면에 있습니다. A급이에요. 이거 별표 쳐 주셔야 됩니다. 거기 항소심의 항에 제목에 똥 남치는 거 아시겠고요. 365조가 항소심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벌써 조문 숫자가 300단위가 되니까. 봐요. 피고인이 공판일에 출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1차 불출석입니다. 1회라고 할게요. 1회 불출석. 이때는 한 번 봐줍니다. 한 번은 봐줍니다.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봐줍니다. 자, 그러나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 여기 있죠. 다시 정한 기일에 그래서 연속이 필요한 겁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1차 불출석했을 때 정했던 그 기일에 다시 정한 기일에 또 한 번 출석하지 않을 때, 출석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2회 불출석. 이거 다시 한번 가르치고, 2차 불출석 연속입니다. 연속적으로 2차 불출석했을 때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건 골석 재판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보자고요. 아예 여기서 이렇게 뽑자고요. 이렇게 판례로 뽑고요. 조문 숫자에서. 지금 골석 재판은 분명히 피고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이러한 형태의 재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그러면 불리한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제재로 기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잘못한 이 귀책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귀책 사유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이런 귀책 사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재차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1번 판례입니다. 1번 판례 봤더니 여기에 4번째 줄 있죠. 진술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법한 공판의 소환장을 받고, 그다음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공판일의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정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비로소 불이익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2가지 1번, 2번 플러스입니다. 꼭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따라서 만약에 적법한 공판일의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골석 재판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고요. 또 불출석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골석 재판을 못 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에 2번, 3번으로 또 화살표 또 뽑아주시고요. 뭐 안 뽑아도 그만이지만 이제 2회 연속이라는 겁니다. 2회 연속. 2회 연속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조문상으로 볼 때 2회 연속 필요하죠. 그 옆으로 검사와 다름이라고 적어주시고, 아까 검사 쪽은 2회 연속적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쪽은 다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3번 판례는 말이죠.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봤더니 요 화살표 뒤에 있는 부분 있죠. 화살표 뒤에 있는 부분. 딱 보면 먼저 1회, 2회 때 출석. 그다음에 3회 때 불출석. 변호인만이 출석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4회 때 출석. 그다음에 5회 때 불출석. 마치 우리의 학원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봐요. 그러면 3회 때 불출석했다가 4회 때 출석하고 5회 때 다시 불출석해요. 연속적이지 않죠.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케이스 형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걸 쭉 나열해서 이렇게 선지에 나온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여기도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된다. 4번 판례도 마찬가지죠.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두 개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2번은 제가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이제 분명히 일본에서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적법한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그러니까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느냐가 문제된 이겁니다. 여기 봤더니 뭐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나오면 항상 공시송달하고 연결되잖아요.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으면 이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표현을 소환했다. 이거는 적법한 소환이 아닙니다. 적법한 소환이 아니므로 일단은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자 6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6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약식에 대한 정의 재판으로 갑니다. 항정 없이 소구한 데에서 정, 여기 정에다가 이렇게 표기하시고, 이 약식에 대한 정의 재판 기일에 아까 항소심에서 보았던 365조를 그대로 준용해요. 준용 규정을 제가 이따 설명했습니다만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5조 규정은 정시재판 공판기일에 이렇게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2회 연속 불출석이면 2회 연속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2회 연속 불출석, 2회 연속 불출석이 필요하고요. 자,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이제 골석 재판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말이죠. 화살표로 이렇게 뽑아서 밑에 판례로 내려가고요. 판례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잠시 유보했다가 좀 더 할 거고요. 첫 번째 판례는 나중에 증거 파트에서 또 한번 써먹습니다. 증거 파트에 또 한번 써먹는 것이니까 이거는 좀 더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의재판, 그러면 약식명령 정의재판 이렇게 한번 표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2회 불출정, 연속 불출정이 필요합니다. 연속 불출석,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있다? 골석 재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골석 재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대목이고, 그 뒤는 귀 안 들어오면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318조 제2항에 따라서 골석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피고인이 안 나오면 증거 동의까지 의제를 합니다. 증거 동의 간주, 증거 동의 의제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증거 동의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후단부에 있는 내용은 안 들어오면 뒤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정 없이 소구한 데에서 정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초법을 갈 거예요. 소초법상의 수저불명을 갈 겁니다. 이 판례는 잠시 유보하고요. 유보하고 좀 이따 들어서 할 거고요. 자, 이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별표 3개를 치시고요. 워낙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아주 A급이고요.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 특히나 뭐 재심 쪽에도 연결되고 또 공시송달 쪽에도 연결되고 워낙 연결되는 게 많고요. 출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1심만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쪽에 아까 2회 연속 불출석이 있죠. 이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1심만 되고요. 그러니까 소초법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넘버 1번.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소재불명이라는 거죠. 소재불명인데 게다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소재불명입니다. 법원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소환장이 송달 불능이다. 왜? 소재불명이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소환장 송달이 계속 불능된 겁니다. 그럴 때 고소재판 진행한다. 어느 정도 아시겠고요. 자, 여기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에서 화살표를 뽑아서 그 밑에 판례 먼저 갑니다. 판례 뽑아요. 여기 요 판례 이것도 A급이요. 뽑았죠. 봤더니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집행불능. 요거는 소환장과 급이 달라요. 그래서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라 볼 수 없다. 자, 그러나 여기에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요거는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와 같이 볼 수 있다. 자, 화살표로 역추적 해볼게요. 역추적, 화살표 역추적. 그 맨 위에 본문 내용 올라갔더니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소재 불명 이게 나왔죠. 거기에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로 볼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고요.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집행불능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나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는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되고. 자, 올라갑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심에서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가 된 지 6개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 이럴 때 예전에는 말이죠. 여기서 냉정하게 막바로 골속 재판을 진행했다고요. 6개월 기다리자마자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골속 재판을 진행했다고요.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헌법 소원을 겁니다. 이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냉정하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고요. 여기 하나가 그래서 더 삽입이 됩니다. 그 삽입된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2번. 피고인이 그 다음에 계속 송달 불능이 될 때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2회 이상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2회 이상 공시송달을 또 진행을 합니다. 2회 이상 공시송달을 진행해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법원이. 그냥 최선을 다해보고라는 뜻이 여기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과 연결되고 그것도 2회 이상. 자, 여기 2회 있죠. 2회 있죠. twice 여기서 화살표로요. 자, 다음 보지 판례. 우판례 빼면 우판례. 이거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최초 공판기일의 불출석. 최초라는 건 1회라는 거죠. 1회. 2회 불출석, 2회 공판기일의 소환이 공시달로 진행돼야 되는데 최초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골소재판 할 수 있다 없다. 됐죠? 2회에서 이렇게 뽑고요. 최초니까 안 됩니다. 2회가 아니라 1회라는 의미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판례는 공시송달 관련 판례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골소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다 써놨지. 예전에 소초법에 이런 위헌 결정이 있은 후에 개정된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이 요 1번 요건만 있을 때 바로 골석 재판을 갔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 2번이 추가 신설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판례 중에 이거 있죠. 판례 갑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한번 동그라미 딱 쳐놓고, 헌법재판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한 소초법 23조 밑줄.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적용하여 골석 재판을 진행했다. 전체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되죠. 그래서 이건 위법한 판결이므로 맨 끝에 갑니다. 여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 판결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 맨 끝에 밑줄 그어놓고요. 다시 판결한다 해서 거기다 파기자판이라고 적어주십니다. 파기자판. 그래서 항소심은 파기자판한다. 왜? 잘못된 판결이므로 파기자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게요. 1번, 2번과 같은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3번이 또 있어요. 다만 아무리 이런 경우라도 사형목이 10년 넘는 이러한 중범죄 사건은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호 10년 넘는 요거 예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C는 버리셔도 되고, C는 버리셔도 되고요. D를 봐요. D가 또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말이죠. 어디에 납치가 되었대요. 납치가 되었다가 1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미 자신에 대한 공판은 이미 골석 재판 상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 자신한테 1년 징역형이 떨어졌더라고요. 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오기 이겁니다.
여기다 4번이요. 4번. 넘버는 1번이면 3번, 4번. 자,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면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까지 없었던 경우에는 이때는 안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1심 법원의 재심 청구. 물론 항소권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항소권 회복은 나중에 볼게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 앞에 고소 파트에서도 이거 한번 써먹을 거고요. 반벌죄 파트에서도, 그 다음에 재심에서도 써먹습니다. 14일도 암기해야 되고요. 자, 오늘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소추법상 소재불명 케이스는 워낙 A급이라서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들 아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페이지 갈게요. 529면 판례. 자, 잠시 유보했던 판례입니다. 아까 약식에 대한 정의재판에, 약식에 대한 정의재판은 소촉법, 지금 방금 봤던 소촉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529면 소촉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까 소촉법의 소재불명은 복잡했죠. 1번, 2번, 3번 요건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약식에 대한 정의재판은 그냥 2회 연속 불출석, 2회 연속 불출석만 있으면 골소재판이 진행할 수 있잖아요. 알죠? 따라서 여기에 맡은 이런 표현 나와요. 소환장 송달 불능보고서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지나도록 여기에 소재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요건은 뒤에 있는 소촉법에서나 필요한 요건이고요. 약식에 대한 정의재판의 경우에는 2회 연속 불출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러지 않아도 자, 이와 같이 얼마든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회 연속 불출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키워드인가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요거만 하고 쉽니다. 요게 보자고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정 없이 소구한돼서 구도 별표 쳐놨죠.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9. 여기도 별표 쳐놨습니다. 별표 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냐? 구속된 피고인이 말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 교도소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애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합니다. 교도관에 의한 인치, 교도관에 의한 데리고 오미 불가능하다. 그거 어떡합니까? 깜빵이 좋다고 빵 속에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할게요? 일단은 할 수 없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제가 표기한 것 중에서 1번과 2번의 연결을 잘 봐요. 1번과 2번의 연결이 고입니다. 고. 1번 정당한 이유 출석을 거부하고 and 교도관에 의한 인치 불가능. 고가 중요하다고. 고. 자, 이 고가 중요해. 고가 중요하다고. 고에서 이제 화살표를 쭉 뽑아서 오른쪽에 판례로 뽑아주세요. 오른쪽 판례를 뽑아주시고 이 판례부터 먼저 갈게요. 이 조항에 따라서 골석 재판하려면 여기 있죠. 넘버링 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and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 교도관의 인치 불가능 이게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교도관의 인치 불가능 이게 필요하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입니다. 고. 이거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었던 거고요. and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있죠. 여기 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됐고 여기에 본문 내용 B 달락이죠. B 달락을 제가 캡처 떨었는데 왼쪽에 여기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규칙 박스를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규칙 박스 버리세요. 오른쪽에 있는 규칙 박스 다 버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고인 쪽에 골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요거 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쪽에 조금만 할게요. 변호인의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잖아요. 원래 변호인은 출석을 반드시 요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인 없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없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만은 꼭 필요한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 이른바 국선 변호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이런 사건만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건 위법한 판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자, 여기 282조를 봅니다. 그 후에 본문 내용을 잠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원칙, 밑줄,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 필요적 변호 사건은 출석을 반드시 요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정리해 두시고요. 282조로 갑니다. 33조, 이게 바로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국선 변호 사건입니다. 국선 변호 사건. 두음자가 어렴풋하게 기억날 겁니다. 미친 듯,
뭐 이런 거 있죠. 신비한 놈, 참 싸나운 놈 이렇게 나갔던 두 문자 있죠. 그런 사유들의 국선 변호 선정 사유였는데 게다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이때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지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예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필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다시 국선을 선정한다 이거예요. 국선 선정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안 나오면 다시 국선을 또 한번 선정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셈이 되죠. 자, 여기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해서 화살표로요.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로 연결해서 두 번째 판례. 첫 번째 판례는 별개로 가고요. 두 번째 판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판례도 비교적 중요 판례들이 있죠. 여기에 필변 사건은 이런 데 항상 이렇게 잘 표기해 주시고 변호 출석 없이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고요. 딱 위법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체 수령에다 무효. 이것도 일체 수령에다 무효. 자, 일체 수령에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체 수령에다 무효니까 항소심에서는 이거 다시 위법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합니다. 파기하고 다시 재판. 자, 1번, 2번, 3번을 묶으시고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필변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진행했으니까. 자, 4번, 5번이 뻗트입니다. 뻗트라고 쓰시고 다만 다 무효화시키되 이런 것까지 무효화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걸 왜 무효화시킵니까?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 왜 이걸 무효화시킵니까? 그 전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왜 무효화시킵니까? 이건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자잉. 그다음에 이제 요거 봅니다. 필변 사건과 관련된 기타의 판례들 요거 보기 전에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요거 정리합니다. 요거 허가 없이 퇴정이 나오네요. 무단퇴정. 무단퇴정은요. 아까 살벌하게 취급했죠. 이건 방어권의 포기입니다. 변호권의 포기입니다. 변호권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고인이 먼저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해 퇴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골석 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 동의도 의지합니다. 여기 내용 봤더니 방어권의 남용이요 변호권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동의도 의지합니다. 살벌하게 의지를 하죠. 살벌하게 의지를 해버립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판례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판례만 정리하면 이제 오줌사로 간다. 요거 봤더니 필변 사건 관련된 기타 판례들이 있죠. 1번 판례는 선임된 사선이 있는데 국선도 있고 어떤 거냐면 사선이 출석을 안 했어요. 필변 사건인데 어머 잘못되었네. 근데 국선이 출석을 했다 이거예요. 국선이 선정되고 출석했다면 변호인이 있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는요. 자, 필변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 없이 개정했죠. 나빠요가 되는데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지금 필요적 변호 사건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피고인을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을 위해서 가는데 변호인 없이 개정되었다. 일단 나빠요. 위법하죠. 근데 피고인 혼자서 고군분투해가지고요. 변호인 없이 혼자서 싸워서 이겼어요.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나빠요. 필변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개정되었어 하면서 그 무죄 판결을 굳이 가서 깨트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죄 판결은 깨트리지 말자. 그래서 위법은 위법인데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항소 안 받아줘요. 알겠죠? 무죄 판결을 유지해서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도 워낙 또 출처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필변 사건인 폭처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필변 사건에는 그 사기죄가 있었습니다. 쭉 내려가면 뭐 여기에 필변 사건인 폭처법 위반 이렇게 갈게요. 요거 A라는 거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사기죄는 B라고 표시하시고 A 사건은 필변 사건이었는데 B 사건은 필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병합되었습니다. 병합해서 갔을 때는 여기에 이 필변 사건 있잖아요. 여기 필변 사건에서 변호인 관여 없이 간 고문 절차 이거 무효죠. 이거 A 사건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이거는 A 사건 필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의 잘못됨은 병합했다면 사기죄 부분도 미칩니다. 필변 사건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자
여전히 위법하다라고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병합된 여기 잘못했네. 여기 밑줄 잘못했네. 여기 병합된 사기죄 부분에서도 미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갑자기 기중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고요. 네,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민법은 귀찮아갖고 밑줄 걸어놨어요 제가 다. 자, 그래서 병합된 사기죄 부분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A급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골석 재판을 다 마쳤습니다. A급입니다. 그리고 법원적 시험에 특히나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